아까 그랬죠. 그 수분 상하가열 하나, 모월법 하나, 마비성 폐독, 그 다음에 대장군 순서를 적습니다. 자, 일반성 폐독부터 가겠습니다. 그 일반 세군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세군수입니다. 자, 모든 기초가 일반 세군입니다. 저도 자, 모든 기초가 일반 세군입니다. 형 찍었죠? 저입니다. 일반 세군입니다. 요거는 여기가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10점입니다. 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10점입니다. 10점이면 당당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안 넣으면 할 수 없지만 안 넣으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지금 왜? 안 넣으면 왜? 좋죠, 안 나오면. 작년에 여기 일반 세군 나왔고 대장군 두 문제 10점 나왔어. 공부를 해도 나온다는 얘기죠. 어? 공부를 해도 나온다는 얘기죠. 월법 낸다는 거야. 네. 아까 수분의 상하가열을 보고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세군 볼게요. 148입니다. 일반 세군은 뭐냐면 일반 세군은 식품공전의 8 일반 세군법 미생물 실험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군은 측정 방법 일반 세군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은 포준 팽판, 그 다음에 건조 필린 자동화된 제약수법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세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포준 팽판법입니다. 포준 팽판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포준 한천 배지의 생군수 더 들어봤죠? 여기 생군수가 나왔습니다. 포준 한천 배지의 생군수란 말을 놓았습니다. 생군수가 어떻고 이렇게 합니다. 시험 조작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조작 제조법 멜문 생리, 멜문 인산 됐고요. 포준 한천 배지법 트리톤 5.0, 익스트레이터 2.5, 덱스트로이저 1.0 등이 있습니다. 확산 dim작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포준 한천 배지 35mm에 중첩시킨다. 검체를 지하에 배치해 갈 때 시간을 20분 아니 된다. 아닙니다. 20분입니다. 응고시킨 페트라 접시를 뒤집어 35, 48 또는 시로에 따라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진압수 계산 확산 증량이 없고 한계의 팽판법 없고 한계 팽판법에 15에서 300개매 짐작을 생성한 팽판을 택하여 진압수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생액 1mm 대조한다. 이게 지금 그 3회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에는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과 300입니다. 저 처음 갈 때 30으로 했거든요. 어제도 봐도 역시 3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배양후 생성된 진낙수 신속하게 계산한다. 다 계산합니다. 포준 팽판법. 그럼 먼저 이거 볼게요. 1. 시험 조작 2. 그 다음에 진낙수 산정. 자, 이겁니다. 작년에 포준 팽판법, 건조 필링법, 자동화된 착수법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고요. 이게 4회입니다. 얘가 진낙수 산정하는 게 3회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 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진낙수 산정은 배양후 생성된 진낙수 신속히 계산하여 부득이할 경우 5도씨입니다. 5도씨. 보존식 24시간 이내에 산정한다. 진압수가 없고 이분을 할 때는 팽판은 15에서 300개를 짐작을 선택한다. 전팽방에 300개 초과. 자, 2번입니다. 300개 초과입니다. 300개 초과는 300개 가까운 팽판을 택하여 자, 밀집 팽판 측정법 외우십시오. 밀집 팽판 측정법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입니다. 전팽판에 15 미만입니다. 15 미만이다. 얘는 가장 희석 배수가 낮은 것을 선택합니다. 밀집 팽판 측정법 가장 희석 배수 낮은 것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재 보고. 자, 보고입니다. 마지막 정리죠. 기재 보고 1mm 세군을 얻어 1팽판을 상당 희석 배수로 곱하여 볼게요. 포준 팽판법은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세 번째 줄입니다. 1팽판의 진낙수를 상당 희석 배수에 곱하다. 더하기 합니다. 곱하여 그 수치를 포준 팽판법에 따라서 세군수를 몇 개로 기재하고 동시에 배양 온도도 기록합니다. 자, 숫자는 곱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준 팽판법에
온도도 기록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숫자 3단계 반올림 해가지고 요 숫자 2단계 알로는 00 한다. 이겁니다. 자, 뒤에 볼게요. 뒤에 넘기겠습니다. 뒤에 넘기니까요. 숫자가 15에서 300 있죠. 그 다음에 15 거기 있죠. 가장 기습해서 낮은 거 15 미만 있고요. 위에는 뭡니까? 밀집팽판 측정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할 때 밑에 계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24409가 나옵니다. 자, 뭐야? 24409가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결과는 24가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높은 단계 세 단계를 찍고 여기서 반올림 합니다. 반올림 해도 역시 24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요 숫자는 다 제로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400 넣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 2단계만 남겨놨고 나머지는 제로 쫙 깔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답니다. 이게 3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볼게요. 포준 팽판법, 건조 필름법, 자동화된 cheak수법, 여기까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포준 팽판법만 설명했어요. 그죠? 근데 두 분 나왔죠, 여기까지. 그 건조 필름법과 자동화 cheak수법도 있습니다. 자, 대장문 갑니다. 대장문입니다. 대장궁굴입니다. 자, 정성 실험하고 정량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저도 헷갈리는데. 정성은 있잖아요. 세분이 유무입니다. 예. 정량은요. 유무 중에서 있냐? 숫자입니다. 숫자. 몇 마리가 있냐? 이겁니다. 자, 정성은 세분이, 일반 세분이 있나? 없나? 정량은, 있다. 그럼 숫자가 몇 마리? 정량 실험입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은 대장군이 대상이 있냐 없냐 하는 실험이 정성 실험. 정량은 있는데 몇 마리 있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잘 손을 끄십시오. 손을 끄시고. 그 다음에 자, 정성 실험입니다. 대장군, 자, 정성 실험입니다. 자, 정성 실험 중에서 정성입니다. 자,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죠? 1번. 자, 가져서 들어갑니다. 유당 배치법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유당 배치법. 자, 이번은 뭡니까? BGLB 배치법. BGLB 배치법입니다. BGLB 배치법. 그다음 3번은요. 덱스 오스 클로이터 유당 한천 배치법. 외우십시오. 덱스 옥시 클로이터 유당 한천 배치법 3개가 있습니다. 정성 실험에는. 그 다음에 정량 실험입니다. 자, 정성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정량입니다. 몇 마리고 이거죠? 몇 마리? 숫자는 이거죠. 숫자는 몇 마리? How count? How to count? count. 세 자리가 있어요. 세 자리. 정량입니다. 정량. 자, 1번 cheak수법.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순서 딱 그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덱스 오스 콜로이드 똑같죠? 2번 덱스 옥스 콜로이터 유당 한천 배치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조 필름법. 필름입니다. 필름. 영어로. 4번. 저보다 나이 든 사람은 필름으로 썼을 거야. 자동화된 cheak수법. 똑같습니다. 자동화된 cheak수법은 원래 농산물에 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일반 세군에서도 지금 작년에 세군수 측정 방법 해가지고 포준 뺑박 건조 자동화 cheak수법을 답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작년에 끝나고 나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걸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 유당 배치법은요. 순서는 뭡니까? 추정 시험, 확정 시험, 안전 시험. 추정, 완전, 확정, 완전. 완전, 실험.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순서 외우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요것만 나왔어요. 유당배치법, 정성실험에서 유당배치법 중에 순서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추정실험 들어갑니다. 자, 조금만 신경 쓰십시오. 추정실험 들어갑니다. 유당배치의 배치입니다. 35, 37도에서 하루 정도 24시간 배양한 후 가스가 발생하면 추정실험은 양성입니다. 가스가 있냐 이겁니다. 유무니까 맞잖아요. 유무니까 정성 유당배치. 넘어갑니다. 또 24시간 더하기 빼기 2시간 가스가 발생 안 하면 자 이틀 갑니다. 이틀 정도 해가지고 48에서 3시간을 관찰해가지고 발생 안 할 때는 음성이니까 끝. 문제는 발생했을 때 확정실험으로 가겠죠. 자, 가스가 있냐? 자, 확정으로 가죠. 다 됐죠? 확정입니다. 추정실험에서 가스 발생을 유당 배치 바로관에서 BGLB 배치. 자, 넘어갑니다. BGLB 배치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BGLB 배치에 접종하여, 자, 확정이 됐으면은 얘가 가스가 생겼으니까요. 이 확정실험은 어떻게 하냐? BGL 배치로 한다는 겁니다. 접종하여 35, 37시간에서 하루 정도 배양한 후 가스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는 배양을 계속하여 역시 48시간 한답니다. 가스 발생을 보인 BGL 배치 3 N로부터 N도 한천 배치 EMB 한천 배치에서 분리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 37도에서 하루 정도 배양 후 전형적인 침상이 발생해서 확정으로 양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되면은 확정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정했다. 그래서 BGLB 배치에서 35, 37도로 48 더하기 빼기 3시간 동안 배양했을 때 배치의 색이 갈색입니다. 자, 갈색이 나왔습니다. 갈색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실험을 가래요. 배치를 실험했고 가시겠습니다. 자, BGL 배치가 여기서 써먹었습니다. 자, 완전 실험입니다. 확정 실험 엔도 한전 배치나 EMB 한전 배치에서 전형적인 침대 1개, 비전형 2개 이상을 보통 한전 배치 8에 접종하여 35, 37시간 24 처음 할 때는 35, 37에서 24시간이네, 그죠? 더하기 빼기 2시간 그러니까 뭐 25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24시간 배양합니다. 보통 한천 배치의 침략에 대하여 그람음성, 모아포성, 강군이 증명되면 완전 실험은 양성이고 대장군 양성입니다. 자, 이거 써보죠. 그 다음에 N은 다 쓰고 있어요. 자, BGL 배치 그렇게 썼습니다. 자, 보세요. 유당 배치법에서 실험용에 따라 2개씩 BGL 배치에 가하여 대량의 바로관을 사용합니다. 실험용에는 BGL 배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또 설명하는 거죠. 가스 발생을 인정할 때는 흔들어 가지고 엔도 배치 어떻게 분리 배양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BGL 배치를 썼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텍사스 클레이터 유당 안전 배치법입니다. 유당 배치법에 따른 실험용에 멸군 배터리에서 멸군을 죽이는 겁니다. 2배 이상을 무분적으로 취하고 자,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37이 아닙니다. 43에서 45도씨를 유지한 텍스워시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까 37이었잖아, 그죠? 37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가 다릅니다. 아까는 35, 37이었는데 얘는 43, 45도에 유지한 채 텍스워시 클로이터 유당 안전 배치 또는 VRBA 팽판 배치 15를 무근으로 분조합니다. 무근적으로 분조하고 페트로도시 두께를 붙여가지 않도록 주의해가지고 회전하여 검체하고 어떻게 저것도 한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자, 온도가 또 내려왔네요. 35, 37도 하루 정도 배양한 후 전행적인 암적색입니다. 자, 암적색. 온도가 생각해야 되고, 처음에는 43, 45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5, 37도 24시간. 암적색입니다. 암적색. 자, 암적색입니다. 암적색을 찜닭이 열릴 때는 한 개 이상의 침략을 의수를 찜닭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을 엔도 한전 배치, EMB 한전 배치, 맥, 코닉, 콤K 배치에 분리 배양합니다. 이하의 조작은 유당 배치법의 확정 완전 실험과 같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암적색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간다고요? 확정 실험 가고, 확정 실험을 해보니까 나중에 BGL 배치로 갔죠. 이게 그죠? BGL 배치로 갔죠. 확정, 그 다음에 확정이 됐으니까 2분을 가죠. BGL 배치에서 3분 했죠. 다시 갈색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암적색을 띈다는 상이 놓았습니다. 암적색이 뛰면은 확정과 완전 실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그 이상은 나중에 올해 시험 되고 나서 난 후배들 가르칠 때 연구하십시오. 정량 숫자입니다. 자학수법입니다. 자학이란 이론상 가장 가능한 수치를 말하며 동일 해수법에서 실험용으로 대장군 유물을 실험하고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자학의 수는 네 번째 수입니다. 연속한 3단계입니다. 자, 3단계. 연속 3단계. 다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상의 희석 시로 10, 1, 0.1 이렇게 3단계입니다. 각각 5개. 5개씩 또는 3개씩 바로간에 배양 후 얻은 결과에 의하여 검체 대장군수를 계산합니다. 검체에서 1g이네요. 검체에서 검체 각각 바로간에 5개 사용하여 단 가지고 결과 얻을 때는 제약수법이 10분의 7입니까? 7이랍니다.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제약수법 안에 또 여기 있죠. 자, 볼게요. 감. 자, 1번 감이다. 유당 배치법입니다. 2번 BGL 배치법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추정 빼고 유당 배치법, BGL 배치법을 똑같이 제약수법은 돌아가지고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당 배치법에는 좀 연속한 3단계, 정성실험에서는 숫자죠. 유당 배치 제조법에 따른 연속한 3단계 이상의 희석을 선택하여 5개 점에 배석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가스 발생 각각에 대해서는 추정 확정 완전 실험을 행하고, 맞죠? 가스가 발생했어요. 추정 확정 완전 실험을 따르고 확인한 다음 제약수법에 따라서 대장군수를 구한다는 것이 제약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당 배치법입니다. 제약수법은 그대로 따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BGL 배치, 염소간 3단계 이상의 희석입니다. 3단계입니다. 희석의 배수를 5개, 3개 똑같이 해가지고 한답니다. 이하의 각 바구라에서 정성실험법에 따라 확인한 후 제약수법으로부터 그람중 산출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덱스올시입니다. 자, 덱스올시 이거 볼게요. 덱스옥시 클레이터 유당 한전 배치법이 좀 다릅니다. 자, 정성실험 중에서 유당 배치법 제조법에 따른 실험용액 특정합니다. 35에서 37도입니다. 하루 정도고요. 24시간 배양하고 생성된 침략수 전행적인 침략 의존의 침략에 대해서는 정성실험 때로 같은 정성실험 같죠? 똑같이 합니다. 침략했을 때는 정성실험 때와 같은 조작으로 대장군을 합니다. 군수 산출은 문제입니다. 침략이 생겼으면은 아까 말대로 추정, 가스, 확정, 갈색, 완전, BGL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얘는 덱스오시클리는 암적색이죠. 아까지는 암적색이었네요. 암적색. 맞는지 모르겠네. 암적색. 왜 암적색이었으니까요. 근데 군수 산출은, 그 군수 산출은 정량실험 맞죠? 갑자기 이리 갔어요. 일반식 군수에 따른데 이리 갔습니다. 자, 군수의 덱스오시클리트는 얘는요, 정량 숫자 실험에서는 일반 실험으로 따른대요. 세군수에 따릅니다. 그럼 일반 세군수로 또 가야 됩니다. 일반 세군수를 보니까요, 포준평판, 건조필리법, 자동화, 착취법이 있는데 포준평판법은
배지를 씁니다. 그래서 실험법과 진단수 산정에는 15와 300이 있고요. 300 이하는 밀집 평판 측정법을 하고요. 15 이하는 가장 희석배수가 낮은 걸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아, 짜증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숫자도 2200짜리 5자리 중에서 반올림 3개 반올림 해갖고 밑에는 잘라갖고 0으로 만든다. 이거 똑같이 나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밑에 다 있죠? 박스 일반 세분수 측정법.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갑니다. 건조 필립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량 실험 숫자는 작업수법, 덱스 오시컬레이터, 유당 한전 배치법은 암등색이 뜨면은 이렇게 실험을 하지만 수치 계산할 때는 포준평판법에 따라가지고 수치 계산한다는 겁니다. 맞죠? 암등색을 띄면은 대장군 숫자를 계산할 때는 그 계산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유무 판정은 이거 한다는 거죠. 추정, 확정, 완전 실험을 하고 생겼어요. 숫자 계산할 때는 포준평판 일반 세무수 포준평판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아, 이해하십시오, 그냥. 얘 찍어가지고 얘가 암등색이 있는데 이거 실험했어요. 유무가 나왔어요. 암등색에 유무가 나왔죠. 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숫자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숫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이거 따른다는 겁니다. 일반 세무수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확신하기 위해서는 유당 배치법, BGL 배치법 이거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추정, 확정, 완전 실험을 따라가지고 나왔네. 숫자는 일반 세무수 포준평판법으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계산하겠다. 그리고 그다음 건조 필립법입니다. 정성실험 유당 배치법 제조법에 따라가지고 이회식 어떻게 읽어보고요. 건조 배치가 70, 온도가 35입니다. 특이합니다. 35 건조 필립법은요. 온도가 35입니다. 온도가 다 다릅니다. 1도씨입니다. 35에서 1도씨. 물론 시간은 24시간에 2개입니다. 배양한다. 자, 대장군 건조 배치 1에서 자, 배치입니다. 배치 1입니다. 1은 레드가 나옵니다. 붉은 게 나옵니다. 붉은 진각주 주위에 기포가 볼볼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요. 배치 2는요. 청색과 청록색입니다. 청색과 청록색입니다. 자, 건조 필립법은 온도가 35고요. 그리고 배치 1에는 레드 기포 2는 청색과 청록색이 색입니다. 그러고 나서 곱해가지고 대장군 수를 계산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거 뭡니까? 수는 어떻게 갖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또 일반 세문으로 가래요. 됐습니까? 일반 세문으로 간다. 일반 세문이니까 포준평판법으로 따라갑니다. 자, A입니다. 진락수 산정은 포준평판법은 15에서 300을 기준을 잡고 300 초과는 밀집평판 측정법으로 하고 15 미만은 가장 희석배수 낮은 걸로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곱하는데 온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 단위 이하는 반올림 해갖고 알로는 줄임버려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계산해라. 이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덱스오시클로이드 유당한전 배치법과 건조 얘 두 개 숫자 그러니까 생겼어. 그러니까 대장군이 있다. 이상은요, 대장군이 있는 걸 보고 숫자 계산은 일반 세무수 포준평판법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3회에 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3회 놓고 4회가 놓은 거예요. 올해는 이 내용이 이제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무 판정은요, 유당 배치법 추정 확정 완전 실험 중요하니까 작년 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장군이 있냐 없냐 유당 배치법 추정 확정 완전 실험으로 다 계산해 절차를 밟고 놓았습니다. 그죠? 유당 배치법은 갈색, 데스옥시클로이드는 암색색 다 똑같아요. 제약수법 3단계 5단계 유당 배치법 BGL 따라 여기까지는 다 여기서 끝을 냈는데 덱스오시클로이드 유당 한전 배치법과 건조 필립법은 유무는 정성실험의 유당 배치법이 다 따랐어요. 따랐지만 건조 필립법 덱스오시는 암색색, 건조 필립법은 온도가 달라요. 35, 1 하루 배치일에서는 레드 기포 2는 청색, 청록색 그러고 나면 숫자는 일반 세무서 포준평판법에 따른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일단 다 낸 겁니다. 얘 냈고, 얘 냈고, 얘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파트는 제대로 안 낸 겁니다. 자,
덱스오스클로이드 유당한전 배치와 건조 필름법하고 일반 세무서의 관계를 이때까지 안 냈어요. 숫자는 이거다. 그럼 결국은 이 숫자를 내니까 3에 놓았으니까 3에 놓아가지고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문제 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수험생이. 그 다음 자동환차 학습법입니다. 자동환차 학습법은 이때까지 정신없었으니까 우유로 끝을 냅니다. 우유. 그러니까 원래 자동환차 학습법은 우유거든요. 농산물을 쓰는 건데 됐습니다. 이해 좀 갔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요거죠. 35. 여기까지 지금 그 선을 끊는 겁니다. 선을 이렇게 끊었어요. 자, 대장군은 정성실험, 유당한천, BGL 배치, 덱스오스클레이터 유당한천 배치법이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유당 배치법의 추정 확정 완전 실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스가 발생하니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가스 갈색이고, 그 다음 BGL 배치도 써놓고, 덱스오스클레이터 유당한전 배치법도 안정색이니까 역시 놓으면은 이런 확정과 추정 확정 완전 실험으로 걸쳐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수법도 역시 숫자를 계산할 때는 작수법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 두 개만 덱스오스클레이터 유당한전 배치는 안정색입니다. 건조 필름법은 35도 그리고 나서 배치일에서 레드 기포 청색 청록색이 놓으면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량실험은 숫자인데 확인만 해가 될 문제 아닌데 확인하는 문제는 뭡니까? 정성실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 계산은요. 일반 시험 포준평가법으로 계산해 보겠다는 거. 포준평가법의 얘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워볼게요. 직락수 산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 두 개가 2번 됐어. 혹시 건조 필름법 이렇게 유무가 확정이 되고 나면 숫자 계산은 일반 세분수 포준평가법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에서 300을 포준평가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15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요. 3번에 숫자를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온도까지 보고하잖아, 그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현숙씨 이해가 다 됐구나. 자, 그래서 일반 세군이 다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일반 세분수 이게 지금 밀집평판법 있잖아요. 이게 요거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럼 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300에 초과할 거는 밀집평판 이런 말을 쓰고 밀집평판 측정법이고, 그 다음에 15에는 가장 희석 배수가 낮은 것. 그러고 나서 이 숫자를 어떻게 상당해서 어떻게 하는데 곱한다, 포준평가 온도도 기록한다 하고 높은 단위 3단계. 그러니까 높은 단계 높은 단위 3단계에서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24409가 있습니다. 그죠? 높은 단계 높은 단위 3단계에서 이 3단계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 하니까 역시 4니까 제곱을 놓죠. 그러니까 24입니다. 그죠? 네. 24 놓고 요 숫자 두 단계를 요 숫자 이만 얘가 두 단계입니다. 여기서 끊어갖고 알로는 반올리면 이 세 자리는 제로로 만들어라 이 계산입니다. 그래서 덱스오스클로이드 유당한전 배치법과 건조필법은 역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3에 놓았지만 그때도 고등학교생에는 이 15가 30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0을 처음에 강의할 때 했고요. 그래서 밀집평판 이런 용어 있잖아. 밀집평판 측정법이라는 이런 용어가 안 나왔으니까 그만큼 이거는 포준평가법 일반세분수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1253에서 55까지 지금 3회를 올렸습니다. 이걸 하고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시다. 예.